기존의 정치권의 양극단은 이미 쓰레기다. 정치권의 양극단 말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더 기회주의자 쓰레기다. 기존 정치권에서 뭐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오거나 뭐 해쳐모여 하거나 뭐 그 안에서 협상과 타협을 얘기하는 중도 이런 거는 이미 그놈이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국민들 안에서도 태극기랑 대깨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리적인 국민들, 뭐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협상과 타협을 할 의지가 있는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중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도의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권보다 수준이 헐떡이 높다. 그 중도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 시민사회의 전문가 집단,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 역량을 키우고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성과를 보여주고 집권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순신 프로젝트다. 맞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 참여자 채널 이프코리아의 어쩔 수 없이 메인 PD 상계동 만소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콜라보 시리즈 벌써 3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엑스트라들이 계십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서성민 연구이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냥 서성민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늘 데뷔하시는 엑스트라는 지금의 이런 온라인 방송을 낼 수 있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순신 프로젝트의 방송기술연구소장님이라고 보실 수 있죠. 또 한 분의 소장님, 정책아카데미 6기 회장님이시자 김포 김씨 캐릭터로 이프코리아에서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계시는 김성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김포에 사는 김성근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요? 소장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닥뜨리면 말을 잘 못해갖고,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끼어들어서 해야 될지 생각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화이팅이고요. 이게 지금은 엑스트라 레벨인데 말씀을 잘 하시면 이제 게스트 레벨로 올려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게스트, 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것이 더 재밌죠, 즐겁죠. 소장님, 이번 주에는 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네. 지난주랑 지금이랑 이슈가 TV든 뉴스든 보면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서 딱 하나,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내려가고 개를 잘못 끌고 나온 것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요 정도가 이제 정치권의 이슈인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계속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옛날에 김연아 할 때 보면은 온 국민이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악셀가 뭐 이런 걸 막 공부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mRNA니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뭐 모더나 파이자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다시 백신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뭐 상식이나 지식을 넓혀가는 거겠죠.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을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소장님께 좀 문의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중도란 무엇이냐. 예전에 한번 그 토론회도 한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도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더민당이 완전히 이제 개판을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 민주적인 척은 혼자 전부 다 해놓고, 정의로운 척은 다 해놓고 막상 완전히 180도 정반받은 데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니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180석인데 뭐 아쉽고 꼬우면은 니들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바뀐다. 그러니 그런 데다 대놓고 니네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뭐 도덕적인 척, 민주적인 척 해놓고 왜 이렇게 뭐 정반대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맨날 입 아프게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들을 여러 차례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진보 보수 이것만을 주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인데,
진보 보수로 주구장창 떠들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못 느꼈어요? 아,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중도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도 그렇고 보수적인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이렇게 이른바 기존의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기타 등등이나 이런 기존의 정치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서 중도를 좀 이렇게 평강을 해야 돼. 중도 세력을 결집을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를 쓰기조차도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럴까요?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수라 근데 진도란 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상당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정치평론가라 방금 말씀드렸던 정치평론가 이른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에서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이 변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걸렸냐면, 그러면 이제 중립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도대체 중립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나 어떤 개념으로서, 그럼 중립이라 중립이 아니라 중도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나 어떤 개념으로서 쓰는가, 를 이렇게 한번 이제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중도라는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정치라는 것은 왼쪽 오른쪽 진보든 보수든 서로 간에 입장이 있지만 이게 중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진보든 보수든 서로가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나는 진보기 때문에 진보에만 딱 하고 이게 절대적인 정의야. 나는 보수기 때문에 보수만 딱 갇혀서 이게 절대적으로 오라. 그래서 타협이나 협상이 없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냥 완전히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문제의식이랄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만 해도,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DJ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완수는 완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진영으로 딱 갈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중도나 뭐냐면 서로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도라고, 그러니까 정치란 뭐냐? 타협과 협상이다. 협상과 타협이다. 그런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남기는 그런 정치 세력이 중도 세력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내년 이제 4월인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로 거론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있죠. 완전히 이제 진영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쪽 진영이 있다가 이제 나는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민주당이지만은 약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 내가 국민의힘이지만 나는 약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도적이라고 본다라는. 서울시장 후보에 추미애가 나오네, 누가 나오네, 금태섭이 나오네, 안철수가 나오네, 무슨 나경원이 나오네, 누가 나온다고 쳐도 생각을 해보세요. 고작 지금 이 난장판을 버려놓고 서울시장 후보라고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이렇게 표를 찍어줘야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 뿐인가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놈 아닌가요? 다시 그놈들. 오세훈도 다시 나올 수 있다. 다시 그놈이잖아요,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가 생각하는 중도라는 건 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데, 제가 생각하는데 한국의 정치를 생각했을 때 이순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표방하고 지향하는 중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왼쪽이 완전히 이렇게 좌파 빨갱이서부터 오른쪽에 수꼴통에서 양극단에서 양극단이 대깨문이나 일베나 이렇게 꼴통들은 한 10% 있다고 치고, 나머지 이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래도 문재인이 개판 치고 민주당이 개판 쳐도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어줘. 그래서
민주당 찍어줄 거야 하는 사람이 또 한 10% 정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당도 이렇게 보수 진영도 10%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양극단의 10% 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민주당 찍을 거야, 나는 국민의힘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 한 10% 치고, 나머지 가운데 60% 사람들, 이 가운데 60% 사람들이 중도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회전문 둘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대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내가 아무리 중도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뭐 이렇게 민주당 의견에 찬성할 수 있고 국민의힘 의견에 찬성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새로운 제3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가 말하는 중도라는 뭐냐면은 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 60% 내지 70%의 국민들을 말하는, 이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이렇게 집약시켜서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드는, 그게 제대로 된 중도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순신 프로젝트. 그럼 기존의 정치권은 뭐냐? 이미 이건 이미 쓰레기가 되거나 다 고장나거나 엉망진창이 돼서 더 이상 아무리 고쳐 쓰려고 해도 고쳐 쓸 수 없는 폐기물이에요. 이 폐기물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약간씩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나는 중도적이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해봐야 어차피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이 폐기물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들 뭐 서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협상과 타협을 해서 중도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들 이 세력이 지금까지 그 1990년 그 YS 뭐 이제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 번씩 6번 이렇게 해왔잖아요. 정권 교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권들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을 해왔냐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냐?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하면 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왜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고 얘는 안 낳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집값은 폭등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 헉헉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다들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완전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방어로 그냥 다 치닫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소장님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중도를 해서 시민을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 쪽에 있다가 나는 중도야라고 하는 사람 뭐 선거용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나라당 쪽에서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 정치인들 안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극단의 10%가 있고 가운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극단에 있지 않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재활용 불가능하다고 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거기 있는 애들은 이미 끝이다. 나오려면 진작 나왔어야지.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다.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 이번에 대선 선거 관련해서 공화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 예. 기회주의자들. 트럼프가 명백히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런데 공화당원들은 뭐냐,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의원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럼프가 7,400만 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7,300만 표가 그다음에 바이든이 8천만 표니까 한 700만 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선거를 하는데 중간 선거 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선거 직전에 이게 트럼프한테 졌으니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말하면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국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그 이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 자기 선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기회주의자라는 거.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날쳐대는 이렇게 앞제비처럼 이렇게 날뛰는 놈들 있잖아요. 뭐 조국이나 추미애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치 보고 있는 놈들이 더 나쁘다 이거예요. 더 기회주의적. 그 사람들이 한 160명 되는 거죠. 네.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네. 이놈들이 한 주면 안 되는 앞잡이들한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밥그릇 안 챙겨주면은 어쩌냐 나 중도야 이러면서 나가죠. 한다 이거예요. 다음번 공천 안 줄까 봐서 전전긍긍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게 기회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정책 능력은 1도 없으면서 선거 때만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한 번 더 해먹고 싶고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형성해서 있다 보니 이런 패거리들이 아무리 무슨 협상과 타협을 한다 한들 국가를 경영할 정책적인 어떤 전문적인 협상이나 타협이 불가능하죠.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아니, 있는 그 거죠. 사람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그런 천지이루의 어떤 국민들이 어떤 그 정치개혁 물갈이, 싹쓸이 물갈이 개혁을 날려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보처럼 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속고 하면서 지가 이제 속았다, 당했다라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방이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똥볼 차니까 또 이제,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뭐 민주당만 아니고 이런 이제 진영 중도가 아닌 그냥 이렇게 이른바 범패거리 형성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이미 관료사회, 정부 공무원 관료사회나 정치권보다도 일반 시민사회, 이 중간에 있는 한 60%, 70%의 시민사회의 전문가 집단들이 수준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전문가 집단이 조금 좀 관심을 갖고 모여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정책 훈련이나 정책 역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훈련을 통해서 정책 훈련도 받고 필요하다면 훈련도 받고 정책 역량을 쌓아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세상의 변화를 내다보고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21세기 선진국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딱 세우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다음에 실제로 그걸 실행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입증해 보이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요약을 해보면 기존의 정치권의 양극단은 이미 쓰레기다. 그리고 기존 정치권의 양극단 말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더 기회주의자 쓰레기다. 기존 정치권에서 뭐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오거나 뭐 해처모여 하거나 뭐 그 안에서 협상과 타협을 얘기하는 중도 이런 거는 이미 그놈이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국민들 안에서도 태극기랑 대깨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합리적인 국민들 뭐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협상과 타협을 할 의지가 있는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중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도의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권보다 수준이 헐떡이 높다. 그 중도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 시민사회의 전문가 집단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 역량을 키우고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성과를 보여주고 집권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순신 프로젝트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모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다 그러면 당신 말이 뭐 이렇게 설득력 있다고 치자 이게. 그렇지만 현실론으로 내일 모레 당장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지자체 선거가 있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데 혼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당장에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당신 말이 정말로 설득력이 있다라면 왜 지금까지 이순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어? 라고 이런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냐면, 그러면은 언제 그런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벤처 같은 것도 일단 질러놓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나름대로 어떤 준비나 계산을 잘 하고서 해야 되지만 할 때는 행동할 때는 질러놓고 하는 거예요. 질러대는 게 힘들어요. 진짜로 질러대는 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예컨대 이렇게 정말로 60, 70%, 7, 80%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어떤 중도적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한 정치 세력이 나와야 돼라는 언론에는 동의를 한다라면 그 언론을 실천에 어떻게 옮길 거냐 이거 당신이라면 그런 식의 뭐랄까 반론이랄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반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생각만 간단해요. 정말로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들이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모여보자.
하고 좀 대한 정치 세력을 좀 만들어 보자.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일반 그 시민사회의 시민 주도의 정치죠. 정치는 내가 안 하고 그냥 정치꾼들이 하는 거야. 엉터리 악동차들이 고물차들이 정치하는 거야. 그런 겁니까 정치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벌써 30년 동안 이 똥차 찍어주고 저 똥차 찍고 30년 동안 해왔다 이거예요. 이 고물차, 저 고물차 찍어주고 이 쓰레기차 찍어주고 저 쓰레기 찍어주고 해왔다 이거예요. 30년이라는 기간이 짧냐 이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중도적인 정치 세력의 출현을 원하신다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기존 정치권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기존 정치인들 똥차, 쓰레기, 고물차, 엉터리들을 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도덕적 해이나 이 부도덕함이 극에 달한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쳐모여 해가지고 이합 집산시켜서 만들어놔도 어차피 그놈이에요. 이제는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대안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나서서 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 걸로.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쉬고요. 1월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래, 그럼 새해 봅시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예. 또 새해 또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세요. 네.